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잃고 또 얻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죠.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닌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던 몸의 소리에 하루하루 더 예민해지는 나이. 아침에 눈을 떠 한숨 돌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고마운지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한 음식이 오히려 나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오는 몸에 좋대. 누가 먹고 효과 봤다더라.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귀가 쫑긋해지고 알지도 못한 채 믿고 따라 먹게 되죠. 하지만 모든 음식은 나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약처럼 여겨졌던 음식도 몸이 달라진 노년에는 오히려 독이 되곤 하지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 진짜 여러분의 몸에 맞는지 한 번쯤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보약인 줄 알고 꾸준히 챙겨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식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5가지를 짚어봅니다. 그 전에 짧은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72의 김영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마늘과 생강을 즙 내어 드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적 위장이 약했던 남편이 마늘 덕에 회복된 적이 있었고 그 후로는 마늘이 곧 생명이라 여겼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더니 숨이 가쁘고 어지러운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뜻밖에도 혈압이 너무 낮아졌다고 했고 그 원인이 매일 마신 생마늘즙이었습니다. 생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지요. 하지만 김 어르신처럼 기력이 약하고 저혈압인 분에게는 그 효과가 과해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몸에 좋으라고 먹은 건데 그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든 줄 몰랐어. 이 짧은 사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음식은 없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보약도 독이 된다. 노년의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내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명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음식은 몸에게 물어라.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알아볼 겁니다. 나이 들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 5가지를 사연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신의 식탁 위에 숨은 독을 찾아낼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와 있나요? 혹시 몸에 좋다고만 듣고 무작정 따라 먹고 있는 건 없으신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그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그리고 노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선택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생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균작용이 강하고 피를 맑게 해주며 심혈관 질환에도 좋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말이 항상 내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때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동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생마늘즙이 관절염에 좋다며 매일 2쪽씩 즙 내어 마시기를 권했죠. 정 어르신은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매운 즙을 꾹 참고 삼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관절 통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고 그 덕에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후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소화가 되지 않아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검진 결과는 위염, 그리고 위벽이 약해져 출혈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생마늘을 많이 드시냐고. 정 어르신은 놀라며 말했지요. 좋다고 해서 먹은 건데 그게 위를 상하게 했단 말입니까? 마늘은 강한 살균 성분을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위장에도 자극을 줍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 또는 공복에 드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위장 점막은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멀쩡했던 음식이
노년에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혈액을 묽게 하는 성분이 있어 고혈압인 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혈압인 분들에게는 현기증이나 두통, 심할 경우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생마늘은 효능을 잘 알지 못하고 복용했을 때 몸에 무리가 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공복에 생마늘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마늘즙을 약처럼 생각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음식은 적당할 때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음식이 생으로 강한 성분을 지니고 있다면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내 몸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이 좋다 해도 내 몸이 싫다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마늘은 익혀서 먹을 때 그 강한 성분이 어느 정도 중화되어 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익힌 마늘을 반찬이나 국에 넣어 드시는 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요.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주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음식을 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몸을 혹사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내 몸이 힘들어하는 것을 애써 참지 말고 조용히 듣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롭게 나이 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음식들을 잠시 들여다보세요. 좋다는 말 하나에 당신의 위장이 고통받고 있진 않은지 생각보다 많은 답이 그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도라지청과 배즙입니다. 기침이 나거나 목이 칼칼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챙기십니다. 오랫동안 기관지에 좋은 보약처럼 여겨졌죠. 특히 감기 기운이 돌거나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도라지청 하나 챙기고 배즙 하나 마시는 게 건강을 챙기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모든 노년층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수원에 사는 70대 중반의 김태선 어르신은 폐기종 초기 진단을 받은 후 기침이 잦아졌고 목소리도 자주 잠기곤 했습니다. 딸이 챙겨준 도라지청과 배즙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하루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고 도라지청과 함께 복용했는데 그날 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눈앞이 어지러워졌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김 어르신은 약 성분과 도라지청의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라지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 기침과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지만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배즙 또한 그렇습니다. 배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과일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염증이 있을 때는 진정 효과를 주지만 속이 냉한 분들 또는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속을 차게 만들고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배즙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 노년의 몸은 젊을 때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반응도 둔해집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위를 보호하지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은 속을 더 예민하게 만들지요. 그러니 단순히 목에 좋아요라는 말에 매일같이 도라지청, 배즙을 챙기는 것, 이젠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함께 먹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기력이 약한 분이라면 섭취 전후의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당신의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작은 파우치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정말 건강일까요? 아니면 무심코 지나친 독일까요? 고려시대 명의 이재만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음식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체력, 그 사람의 나이를 모두 고려해야 비로소 약이 됩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더 미묘하고 작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큰 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도라지청이나 배즙을 드시고 계신가요? 약과 함께 복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몸이 차가운 편은 아니신가요? 음식을 몸에 맞게 먹는다는 건 무언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음식은 많은 분들이 따뜻한 음식이라 믿고 드시는 생강차와 꿀입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 몸을 덮인다는 이유로 생강차를 자주 마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게다가 꿀을 넣어 달달하게 마시면 마치 몸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69의 박정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손발이 차고 관절이 욱신거리는 증상을 생강차로 다스려 오셨습니다. 직접 생강을 썰어 꿀을 듬뿍 넣어 우려낸 차를 하루에 두세 잔씩 드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자다 일어날 정도로 땀이 났습니다. 처음엔 갱년기 탓인가 싶어 넘겼지만 진료 결과는 고혈압. 생강은 분명 따뜻한 음식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덮여주는 작용을 하지요. 하지만 따뜻함이 과하면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강은 자극적인 성분이 많아 심장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복용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기에 꿀까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꿀은 몸에 좋은 천연당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꿀과 생강이 만나 혈류 속도를 높이는 작용이 겹쳐지면 몸이 이미 지쳐있는 노년기에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언니를 돌보다 꿀에 생강을 섞어 하루 한 잔씩 챙겨드렸던 경북 영천의 이순자 할머니는 언니가 쓰러진 날 땅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언니를 아프게 한 거였어. 그 말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때때로 몸의 신호를 외면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생강차는 몸이 냉한 분들, 기력이 허한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분, 속에 열이 많은 분, 간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소량일 때 약이 되지만 매일 습관처럼 섭취하면 혈당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마음은 열을 따라 움직이고 몸은 습을 따라 병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강과 꿀, 우리의 마음은 따뜻하지만 몸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음식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드시고 있는 한 잔의 차는 몸을 달래주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 말 없이 몸을 지치게 하고 있진 않나요? 건강은 언제나 조금 더듬더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달콤한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멈춰서서 내가 매일같이 마시고 있는 그 한 모금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홍삼과 인삼입니다. 수삼이든 홍삼이든 많은 분들에게 기력 보충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명절 선물 1순위로도 꼽히는 이 음식. 하지만 나이에 따라 이 또한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팔순의 이봉래 어르신은 며느리가 설 선물로 보내준 홍삼 농축액을 한 통 가득 받아들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물에 홍삼을 타서 마시며 기운이 조금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며 손발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날이 더워서 그런 줄 알았고 나이 탓이라며 무심히 넘기셨지만 진료 결과 체질과 맞지 않는 과도한 인삼 복용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홍삼과 인삼은 분명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초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은 조용히 쇠약해집니다. 심장도 간도 신장도
이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홍삼과 인삼처럼 몸에 열을 넣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음식은 오히려 몸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기존에 있던 균형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수면장애를 앓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작은 농축액 하나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혈당을 조절하는 성분이 있어 당뇨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최영자 어르신은 홍삼이 몸에 좋다는 소문에 주변 지인들과 공동구매를 해 2달치를 사셨습니다. 한참 드시던 중 갑자기 입안이 헐고 얼굴에 열이 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을 찾으셨고 홍삼을 중단하자 증상은 서서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몸에 좋은 줄 알고 좋은 것만 먹으려 한 건데 그게 내 몸을 더 아프게 한 줄은 몰랐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음식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해 의심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이름만으로 믿어왔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좋다는 이름보다 내 몸에 맞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보약은 보기가 쉬우나 복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몸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건 보약이 아닌 독약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이미 수많은 질병과 약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자극을 넣는다는 것은 작은 돌을 더 얻는 일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홍삼 농축액을 식전에 마시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 좋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 먹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건강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만의 기준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의 몸이 정말 원하는 건 더 많은 기운이 아니라 지켜주는 온기와 안정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음식은 멸치와 다시마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 중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멸치가 왜? 다시마가 뭐가 문제야? 실제로 멸치와 다시마는 오랜 시간 건강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칼슘이 풍부하고 뼈 건강에 좋으며 국물 맛도 깊게 내줘서 한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식재료지요.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의 고윤자 어르신은 젊은 시절 골다공증을 걱정해 멸치를 꾸준히 섭취해 오셨습니다. 국에도 넣고 반찬으로도 먹고 간식처럼 볶은 멸치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게 되었지요. 생활 습관을 고쳐보려 짜게 먹지 않으려고도 했지만 혈압 수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멸치 자주 드세요? 볶을 때 간장은 얼마나 넣으시나요? 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칼슘 보충하려고 많이 먹긴 했지요. 소금이나 간장은 조금씩 넣었는데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멸치 자체에도 나트륨이 많고 말린 상태에서 조리하면 생각보다 짠맛이 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나트륨이 몸에 남아 혈압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먹었던 것이 몸속에서 쌓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멸치는 100g당 약 700mg 이상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용으로 쓸 경우 조미료와 함께 끓이며 나트륨 농도는 더 높아지죠. 여기에 다시마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시마에는 요오드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 이 요오드가 체내에 과다 축적될 경우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과 찌개를 자주 먹는 식문화에서는 이 요오드 섭취가 과해지기 쉽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60대 말의 이경희 어르신은 평소 피곤함을 잘 느끼고 체중이 갑자기 늘었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가끔씩 손이 떨려 병원을 찾았지요. 검사 결과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어르신의 식단을 살펴본 의사는 국물로 끓여 먹는 다시마의 사용량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이후 식단을 조절한 뒤 몸의 무거움도 서서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그 자체로 진실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나만의 것이니까 좋다는 말만 듣고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일수록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더 세심한 주의가 따라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멸치도 다시마도 과하면 오히려 몸을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식탁 위 국물 한 그릇도 그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넘기지 마세요. 노년은 작은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맛을 위해 더한 한 스푼의 소금, 건강을 위해 넣은 한 조각의 다시마가 몸속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 국을 끓이시나요? 멸치와 다시마는 얼마나 넣으셨나요? 이제는 맛보다 건강, 습관보다 몸의 소리를 먼저 들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어 보약처럼 여겼지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5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생마늘. 혈액순환에 좋다지만 저혈압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라지청과 배즙. 기관지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속을 냉하게 만들며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강차와 꿀.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며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 홍삼과 인삼. 기력 보충의 대표라 불리지만 체질에 따라 심한 불면증과 자율신경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멸치와 다시마. 칼슘과 요오드가 풍부하나 과도한 나트륨과 요오드는 혈압과 갑상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모두 한때는 약처럼 여겨졌고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의 식탁 위에 당연하게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다는 말에 무작정 따라가는 건 더 이상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내 몸이 원하는지,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보보다 감각을, 유행보다 내 몸을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보약은 입이 아닌 몸이 결정한다. 이제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익숙하게 올라온 음식 중 오늘 이야기했던 5가지가 있진 않으신가요? 한 번쯤 천천히 그 음식이 내게 주는 영향을 되짚어 보세요. 지금 내 몸은 조용히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다이어트나 비싼 보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탁, 작은 습관, 그리고 내 몸을 아끼려는 한 번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가장 조용한 소망입니다. 당신의 그 조용한 소망이 오늘부터 조금 더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오늘의 방송을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속지 말고 내 몸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진짜 건강을 지킨다. 이 말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저녁, 편안한 마음, 그리고 몸을 위한 작은 선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샘이었습니다.